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 올 들어서는 태조 이방원이 약세장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그 위에 부침이 컸습니다. 근데 여전히 관심 분야는 2차 전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다소 약세지만은 이 관심 섹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이한나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IRA,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로 2차 전지 관련주가 다시 좀 떴습니다. IRA의 그 규정이 좀 모호해서 이런 수혜가 사실 무산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무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부안이 좀 나오긴 해야 되기 때문에 2023년에 바로 딱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어렵기는 하지만 2023년에 세부안 좀 나오고 조정 정도 되면은 무상 가능성 없이 거의 이 IRA 정책이라고 하는 게 미국과 중국의 이제 에너지 패권 싸움이기 그렇죠. 때문에 더 강력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권이라 하면 미국은 이번에 공화당이 압승을 했다면은 전통 에너지 쪽으로 조금 더 기울 수 있는데 민주당이 또 상원을 우세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친환경주나 이제 그 2차 전지 이런 쪽에 더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 LG 엔솔이나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업들 가동률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 영업이익 추정치 더해지는 거 얼마나 더해질지 그 부분 나온 거 있습니까? 제가 이번 자료를 통해 사실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다들 시장에서는 그 규모에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모가 크긴 큽니다. 거의 가동률 20%만 돌려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거의 9천억 가까이가 붙어버리니까 거의 한 2%포인트 정도가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SK온 같은 경우에도 20%만 돌려도 한 2천억 이상이 붙으니까 저희 자꾸 이익률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 미국에 가면은 전력비라든지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딱 상쇄가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저희 처음에 미국 공장에 진출한다라고 했었을 때 다들 우려했던 게 비용 상승돼서 이익률 낮아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다들 고민하셨는데 그것을 미국이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 미국 시장 내에서 MS를 키워가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거는 내년 전기차 이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도 덩달아서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그러한 측면 때문에 최근에 이제 EV 완성차 기업들이 원래 2023년에 출시하기로 했던 모델들이 좀 지연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2023년까지 달성하려고 했던 이제 판매량을 2024년으로 목표를 지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배터리는 둔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제 지연을 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은 배터리 부족을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반도체 부족부터 배터리 부족을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EV 쪽은 목표량에 조금 둔화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은 배터리 기업들한테 가동률을 최대한 맞춰서 공급 물량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은 2023년에도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쇼티지, 반도체 공급난으로 아주 고전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봐야겠네요. 자, 배터리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술별로 상당한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기술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떤 걸까요? 기술적인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양극재 기술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기술적으로 바라볼 곳이 음극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재 기준으로 좀 보시면은 실리콘 음극재가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 포르쉐 타이칸 정도에만 적용이 됐었다면 이제는 2023년부터는 실리콘 음극재 적용차
차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측면을 보신다면 외형 성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실리콘 음극재가 성장을 하게 되면 동시에 도전재로 사용되는 싱글월 CNT도 외형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뭐 양극재라든지 다른 기술 분야는 뭐 별로 이렇게 큰 수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지금 양극재 부분이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NF 전부 다 주가가 그렇죠. 좋았는데 그 IRA 쪽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탈중국 공급망에 있어서 포스코 케미칼이 하고 있는 니켈 함량 60%짜리 양극재가 예. 중국 물량을 고스란히 국내 물량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수주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종합해서 배터리 관련주 투자 전략은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사실 지금 셀 소재, 양극재 중심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 가릴 것 없이 굉장히 상황 자체는 좋지만 우리가 밸류가 좀 많이 높아진 측면들은 항상 고민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셀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도 수준 모멘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는 할 테지만 밸류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면은 뭐 삼성 SDI 쪽 이런 쪽을 조금 더 선호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이렇게 굉장히 밸류가 높아서 2023년에 힘들 것이다 이게 아니고 사실 둘 다 똑같이 외형 성장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셀 기업들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 쪽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밸류가 너무 높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밸류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술이라든지 외형 성장을 같이 볼 수 있는 뭐 나노신 소재나 이런 쪽에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소재 쪽 기업 선호주로 그렇게 꼽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우선은 최선호주, 차선호주를 가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밸류를 저는 이제 같이 고민을 해서 나노신 소재를 이제 소재 쪽에서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양극재 기업들도 사실 수준 모멘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차근차근 업데이트를 하면서 보신다면은 양극재 기업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셀 기업들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미국 IRA 법이 시작이 되면 미국 내 시장에서 계속 MS를 넓혀갈 수 있는 것이 있고, 근데 이제 삼성 SDI를 보실 때 점유율이 다소 낮지 않을까. 이제 뭐 23기가와트 네. 진출하려고 하는데 내년은 진출도 못하고 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수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고려하셔서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2차 전지 관련주 좋다는 건 아는데 너무 올랐다. 맞아요. 다른 그 시장 전반적인 평균에 비해서 너무 올라가지고 손이 안 간다.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안 가기 때문에 저는 밸류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셀 쪽 다 좋은데 셀 중에서 이제 밸류로 이제 좀 들어가기에 조금 편안하다 하는 쪽은 삼성 SDI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 거의 70% 할인율 받아서 거래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캐파만 따지더라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이고요. 수준 모멘텀도 있어서 그런 정도는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노신 소재 같은 기업들은 내년에 아마 도전지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네. 지금 양극과 음극에 동시에 지금 도전제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 때문에 이익률도 22% 이상씩 나오고 있어서 밸류하고 수익성하고 기술 프리미엄까지 생각하신다면 나노신 소재 쪽은 그래도 지금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껴지는 게 정말 산업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진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제조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또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중국이라는 어떤 그 공급망 생태계에서 한국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2차 전지에는 상당히 좀 어떻게 뭐 거기에 적응해 볼 수 있는 얘기겠죠? 사실 그렇긴 하지만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광물이죠. 핵심 네. 광물.
그래서 셀 기업들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핵심 광물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을 제대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같은 이런 자원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가 좀 활발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IRA 그 세부 법령에 따른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법안의 엄격한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들이 뭔가 대처를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 광물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좀 셀 기업부터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셀 기업들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굉장히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이 업스트림 부분이에요. 그래서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늘려야 되죠. 지금까지는 80% 이상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물량을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난 공급망을 완성차 기업들한테 제시를 해줘야지만이 그들이 수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미국, 중국. 지금은 이제 매년 10%씩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근데 거의 탈중국일 2025년 정도 가면은 거의 대부분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불과 3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를 해야 그 다음 수주 스케줄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셀 기업들도 그렇고 문제는 이제 소재 기업들은 그러면은 지금 마냥 긍정적인가라고 봤었을 때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원가율이 전구체 쪽으로 사실 나갑니다. 그 전구체가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포진이 되어 있어서 그들도 이제 전구체 내재화를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한나 연구원이 계속 강조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는 광물 자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크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 홀딩스니까 포스코 케미칼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국내에서 핵심 광물에 대한 투자는 포스코 홀딩스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리튬하고 코발트, 니켈까지 전부 다 이제 광산부터 가공까지 기술을 개발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스란히 포스코 케미칼이 좀 수혜를 이제 향후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밸류가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업스트림부터 아래 이제 소재에 대한 그런 수직 계열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주가가. 네, 조금 쉬기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자, 유럽도 에너지 패권 전쟁에 가세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우리나라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실 미국보다도 더 먼저 자국 내 배터리를 키우겠다라는 이런 니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스볼트라고 하는 이제 배터리 기업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한때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 결국에 저렇게 신생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면 점유율 점점 뺏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들이 지금 양산을 해서 올라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 저는 3년 보고 정말 최소로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까지 3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는 K배터리의 역량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에 정말 계속 협력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핵심 광물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미국보다 조금 더 빠르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RA법이 시작이 됐었을 RMA법이 시작이 되었을 때 그 안에는 여전히 신생 기업들이 있지만 그들이 이제 양산에서 수율까지 올라오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중국 기업이 워낙 이제 원료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그 점유율 면에서는 이제 중국 기업한테 좀 밀리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원래 IRA가 시작된다라는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LFP 배터리도 지금 완성차 기업들이 많이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원계 배터리가 최근에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 LFP와 3원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 무시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한테는 이제 IRA와 RMA가 사실 있죠.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중국 점유율을 신경 쓰는 거는 딱 LFP인 것 같아요. LFP를 완성차 기업들이 얼마나 채택을 하느냐, 그거 정도고 우선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중국 공급망을 배제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는 고스란히 국내 기업한테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증시 전체로 본다면 인플레 우려는 어느 정도 좀 덜었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수요가 그 성장세라 해도 이런 경기 침체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침체 영향은 이제 EV 쪽이 조금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거는 미국에 가든 유럽에 가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비용이 상승해서 네. 이익률이 감소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나 2022년 2, 3분기 때 유럽에 전력비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네. 그런 측면 때문에 2023년에도 결국에는 이제 다시 전력비가 상승을 할 경우에 국내 기업들의 이익률이 다소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도 한번 자료로 이제 계산을 해보았는데 네.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35% 정도가 유럽 비중입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꽤나 되는 비중인데 전력비 상승하는 것부터 다 계산을 해봤는데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전력비 50% 이상 정도 상승을 해야 0.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미하다 영향은. 해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EV 쪽은 2023년 외형 성장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수준 모멘텀이 내년만 바라보지 않거든요. 대부분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 물량 확보에 너무 급급해서 거의 5년 이상 장기 공급 계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은 외형 성장과 수급 수준 모멘텀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외국인들이 반도체와 우리 2차 전지주를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좀 수급에도 그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느 쪽으로 주로 몰립니까? 지금 셀부터 소재까지 전부 다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셀 위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소재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져서 약간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들려드리면은 실제로 외국인 투자의 기관 분들이 작은 소재 기업들까지 세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예전에는 이제 큰 기업들 위주로 셀이나 셀 기업들 위주로 해서 많이 관심도가 있었다면 이제 K배터리의 소재 기업들도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강한 스터디에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까지 가세하니까 뭐 수급이 저렇게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IRA 법안이라는 것이 우리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었지만은 2차 전지 관련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수혜 요인이라는 점에서 그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 IRA 법안에 꾸준히 수혜를 받을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셀 기업들은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셀은 조금 집중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예요. 근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수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생산비 비중이 가장 높은 양극재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수주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이 아무래도 IRA 쪽에서는 단기 수혜, 왜냐하면 수주가 한번 몰리고 나서 이제 공급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수준 모멘텀이 다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제일 좋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두 개
위주로 IRA 혜택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오히려 그 빠르게 쫓아오고 심지어 뭐 우리를 추월할 것 같던 중국을 어느 정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미국이라는 가장 큰 시장에서 더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이런 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유안타증권의 이한나 연구원과 함께 아주 2차 전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